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약간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한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걸 일본 언론이 지적을 했더니 중국 당국이 발끈하고 변명을 하고 나섰는데 그 변명이 너무나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북한에서 지금 이 폭풍 군단이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기 폭풍 군단 대원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 국경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신 패스 있죠? 이 북한은 또 장마당 패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장마당 패스가 황당한 패스입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20대 청년 10명 중에 9명이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발끈했는데 보도를 반박한 논리가 참 안쓰러울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지난 1월 3일 일본의 JB 프레스가 중국 은행 산하 금융기관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의 90년대 출생자 1억 7,500만 명 가운데 약 86.6%가 각종 할부금과 채무 연체를 안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황구시보가 반박 기사를 내고 나왔습니다. 황구시보는 기사에서 JB 프레스의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성토했습니다. 황구시보가 반박이라며 내놓은 근거는 이렇습니다. JB 프레스가 제시한 1990년대 출생자 1억 7,50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황구시보는 중국은 광활한 땅에 거대한 인구가 함께 사는 대국으로 90년대 출생자 숫자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일본이나 미국 청년들의 저축 비중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들의 저축에 대한 열의는 매우 높고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며 35세 이하의 중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25%를 저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황구시보의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 국가금융발전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년 만에 2배로 뛰어서 59.7%를 돌파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금융 컨설팅 기업인 로디움 그룹의 보고서는 2020년 중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70조 위안, 미화 11조 달러를 넘어 가계수입의 평균 128%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청년층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탕핑주의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차별 소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해서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외신이 뼈를 때리는 지적을 하자 개거품을 무는 중국의 행태, 이번 지적이 많이 뜨끔하긴 했나 봅니다. 중국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명품에 빠지고 아주 소득이 높은 사람들 명품에 빠지고 또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명품에 빠지고 그리고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탕핑에 빠져서 일을 아예 안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이걸 일본의 JB 프레스라고 그 언론이 보도를 해서 중국 젊은이들의 1억 7,500만 명, 90년대생 젊은이들의 90%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더니 황구시보가 변명이라고 내놓은 게 아니 우리도 지금 90년대생 숫자를 잘 모르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하고 그 이야기를 하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런 반박을 하려면은 숫자를 딱 동원해서 우리는 이러하고 이런 소득과 이러한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라고 반박을 해야지. 아니 1억 7,500만 명이 정확하지 않다. 이게 지금 반박이라고 내놓은 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35살 미만의 젊은이들의 저축률이 25%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5%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25%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니들 그 기사는 가짜뉴스다, 우리를 모욕하기 위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 이 기사를 보고 또 이 원고를 만들면서 좀 씁쓸한 감도 있었어요. 왜냐? 중국의 가계부채가 몇 년 만에 이 7년 만에 2배로 뛰어서 59.7%를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냐? 104%가 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랭킹 한 4위 정도 되는 가계부채. 이게 전부 다 이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면서 영끌해가지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부채를 내서 집 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랭킹 4위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상황에서 뭐
제가 중국 욕하기는 좀 뭐 하기도 하고 조금 얼굴이 조금 뜨겁기도 하고 또 우리 백화점에도 이 명품 관 쪽으로 가면 뭐 손님들이 흘러 넘쳐서 어떤 뭐 유명한 그 루이비통 이런 유명한 메이커에 가면 이 대기 순번을 뽑아도 하루 종일 지나도 그 자기 순서가 안 온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늘었다라는 그런 현실과 기사를 보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기 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변명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조금 위안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현지 국경 경비대와 보위성 요원들을 감시하라고 보낸 북한군 최정예 폭풍 군단이 최근 탈북 브로커 활동을 했던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폭풍 군단 군관들이 현지 주민들과 치정극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등지의 국경 봉쇄 조치 강화를 위해 파견한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의 군관들이 현지 여성들과 복잡한 치정관계에 얽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1월 7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폭풍군단 군관들이 현지 여자들과 복잡한 치정관계에 얽혀 있어 아내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부대에 찾아와 신고하는 일이 벌어져 부대 정치부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기존 주둔지를 떠나 국경지역으로 옮겨온 폭풍군단의 군관들이 그 권력과 체력을 이용해서 현지 젊은 여성들과 밀회를 즐기는 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는데요. 한 40대 군관이 회령시에서 만난 20대 초반 여성과 바람이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이혼 통지서를 보내자 이에 격분한 본처가 이를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폭풍군단 정치부는 해당 군관을 불러 내연녀를 정리하고 원대 복귀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군관은 군복을 벗는 일이 있어도 못하겠다라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지 여자들과 관계 유지하는 군관들도 많다라며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 확산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중앙의 방침과 달리 일선 장병들은 되려 그 군관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군단 장병들은 자신들의 상관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 사랑이 반동도 아니고 무슨 큰 죄냐 라며 상부의 처벌 경고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정예 부대라는 폭풍군단의 기강이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면 다른 부대들의 실태는 어떨지 눈에 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일단 뭐 보급이 좋고 배급이 잘 되고 다른 부대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상대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뭔가 관계가 맺어지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일단 젊고 그리고 또 체력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권력이 있고 국경지역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보위부를 밀어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매력 요인이 발동을 해서 그 지역의 여성들과 불륜을 뭐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사람은 대대 참모인데 아들 하나, 처 하나 이렇게 세 가족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본 주둔지를 벗어나서 거기 가족이 있겠죠. 함경북도로 원정을 와서 거기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어떤 그 나이에 바람을 핀 것 같습니다. 자신은 40대고 상대는 20대. 그래서 아들과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통지서를 보내고 안 된다. 나 이 사람하고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아들이 처 자식이 이제 격분하고 대대 정치부에 또 부대에 이제 사실을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더니 내가 뭐 제대하는 일이 있어도 난 이 여자하고 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아니 사랑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러냐? 왜 그 어떤 개인 감정을 통제하냐? 라고 이 폭풍군단의 부대원들이 오히려 그 불륜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이 반란 또는 뭔가 반발 이런 것들이 되어서 하나하나 뭔가 대항하고 또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큰 하나의 행동으로 또 물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 가정이 깨지고 있는 이것은 제가 이 가정에는 상당히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행동들이 나의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필이 하나의 큰 물결로 돼서 확 북한이라는 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쓰나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람은 더 이상 피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자영업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 패스 독재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이른바 퇴비 패스가 등장했습니다. 남북 주민들 모두 당국의 황당한 작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외화 고갈과 국경 통제로 올해 농사를 위한 비료 수급에 초비상인 상태인 북한이 퇴비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퇴비 조달령을 내린 가운데 원활한 퇴비 확보를 위해 이른바 퇴비 패스 제도를 도입했다고 데일리 NK가 1월 6일 보도했습니다.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각 도당에 전파된 이 퇴비 패스 제도는 당국이 통제하는 장마당 운영 허용 시간을 1시간 줄여서 그 시간에 퇴비 생산에 몰두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퇴비 할당량을 채웠다는 당국의 확인서가 없으면 장마당 출입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기업소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500kg, 각 가정당 200kg씩의 퇴비를 바치라고 요구하며 할당량을 못 채울 경우에 1kg당 1,000원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벌금 부과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자 주민들의 생명줄이 걸린 장마당에 대한 퇴비 패스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장마당은 당분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만 열릴 수가 있고 당의 퇴비 과제 할당량을 완수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런 퇴비 과제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국민들과 의사들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심지어 보건당국이 과학적인 근거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방역 패스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퇴비 패스 제도를 놓고 주민들과 안전원, 즉 경찰들 간의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남한 정권이나 북한 정권이나 주민 통제와 억압 DNA는 똑같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패스 없으면 마트에 못 들어간다. 북한은 퇴비 패스가 없으면 장마당에 못 간다.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 똑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독재 좌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세상은 다 이렇네요. 무슨 패스 만들어서 니네들 못 들어와 라고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이 생각,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 독재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방역 패스 우리가 먼저 하니까 보고 야, 남조선처럼 방역 패스 저거 괜찮다. 방역 패스 없으면 마트 못 들어가네. 저 마트는 우리가 지금 장마당이잖아. 우리는 퇴비 패스 하자. 왜? 지금 북한이 비료 수입 못하고 비료 생산 공장 안 돌아가고 그러면 올해 다시 식량 위기, 작년 21년 어마어마하게 식량 생산을 못했는데 올해 다시 더 치명적인 식량 생산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뭐 다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비료를 자체 조달하자. 그래서 기업소 다니는 사람 1인당 500kg, 그리고 가정은 200kg. 그래서 부부 동반 다 이제 맞벌이 부부 하는 데는 기업소 다 다니니까 500kg, 500kg. 그리고 한 가정이니까 200kg. 1.2톤의 퇴비를 갖다 바쳐야 되고, 남자 한 명만 만약에 일하러 기업소에 간다면 700kg의 퇴비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벌목은 하지 마라. 그리고 먹을 거 없어서 나오는 거, 소변이나 대변은 양은 적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낙엽 끌고, 볏짚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인분하고 막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볏짚들, 지금 난방을 못하니까 그걸 또 태워서 밤에 잠잘 때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할 게 없죠? 그런 마당에 도저히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퇴비 패스, 퇴비 이 사람은 다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 증서 찍어주고, 그거 안 되면 장마당 들어오지 마. 장마당도 1시간 줄여가지고 지금 2시간만 가동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북한인데, 그거 다 남한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 상태 정말 기가 찹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